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번호를 쫓아가기 벅찰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새 4명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특히 우한에 간 적 없는 2차 감염 확진자가 처음 발생된 지 단 하루 만에 3차 감염자까지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여성 확진자, 20대와 60대 확진자, 지방 거주 확진자도 오늘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있는 바이러스 소식 저희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8번째 확진자는 62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지난 23일 귀국했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나머지 3명은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기존 환자와 접촉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1명은 5번째 확진자의 지인이고 2명은 6번째 환자의 가족들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3명이 누구인지, 어디를 다니면서 누구를 접촉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6번째 환자의 가족은 국내 첫 3차 감염 사례여서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확진자가 4명이나 추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로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의심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한 확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조기에 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별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고 추가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3차 감염자가 나온 건 중국 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우한에 다녀온 3번째 확진자가 함께 밥을 먹으며 6번째 확진자에게 퍼뜨렸고 다시 가족 2명에게 퍼졌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감염시키는 슈퍼 전파자가 나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시작은 54살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친구와 서울 강남구 한일관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나흘 뒤 이 남성은 3번째 확진자가 됐고 어제 친구도 6번째 감염자로 확진됐습니다. 6번째 환자는 다시 가족 2명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3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3번째 환자가 접촉한 인원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질병관리본부는 7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3번째 환자가 말을 바꾸면서 95명으로 늘었습니다. 6번째 환자는 당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가 뒤늦게 포함된 겁니다. 6번째 환자가 다시 가족 2명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서 슈퍼전파자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슈퍼전파자는 전파력이 강력해 수십 명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감염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슈퍼전파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3번 환자로 인해서 생기는 2차 감염자는 1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슈퍼전파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차 감염이 확인된 만큼 기존 방역 대책의 한계도 뚜렷해졌습니다. 사망률은 높으면서 인플루엔자의 특징을 가진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을 제외하고 3차 감염자가 나온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수도권을 넘어 전북 군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여성인데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바람에 격리 조치를 하는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식당과 마트를 자유롭게 오간 사실이 확인돼 지역사회가 초비상입니다. 계속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8번째 확진자인 62살 한국인 여성은 현재 용강대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23일 밤 중국 칭다오를 거쳐 귀국했습니다. 7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나머지 승객들의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수도권 이해 지역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당국의 대응은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지난 25일 군산으로 내려온 뒤 줄곧 감기 증상을 보였고 사흘 뒤 군산의료원에 격리까지 됐지만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격리가 해지됐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웠고 1차 검사 음성 부분에서 충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배제가 됐다는 판단하에
지역사회에 복귀를 했고요. 하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자 이틀 뒤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뒤늦게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이렇게 가서 CT상에서 폐렴 소유견이 보였기 때문에 2차 검사가 합당하겠다. 그래서 오늘 확진 결과가 나왔고요. 이 사이 여성은 군산 시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북도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여성이 들린 식당과 마트에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격리 조치 탓에 접촉자 수만 늘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중국 우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3차 감염뿐만 아니라 4차 감염 사례까지 알려졌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숨져 있고 아버지가 격리된 사이에 장애가 있는 아들이 숨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이어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이 남성을 수습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외신은 중국 보건당국에 6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을 질문했지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중국 전체의 75%에 달합니다. 또 가족 전체가 전염됐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해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一家三口被诊断出了感染了新型肺炎，爸爸诊断出重症，需要住院，但是医生说没有床位，让我们自行寻找床位。 우한시 진인탄병원 의료진은 일부 환자들에게 4차 감염이 있었다는 논문도 게재했습니다. 2代的甚至3代的这个传播，所以呢，以前在前无期的这些感染者呢，都应该发病了。 우한 바로 옆에 위치한 황강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아버지가 격리된 사이 홀로 남겨진 뇌성마비 아들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고 보건당국 책임자는 전염병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해임됐습니다. 황강 등 인근 도시에선 제2의 우한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우한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 확진자가 벌써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체포되는 흉흉한 모습들도 전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쇼핑몰. 한 여성이 공안들에게 체포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자 중국 공안은 순찰을 하며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아예 지하철에서 끌어내기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선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사이 2,000명 가까이 늘며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감염병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은 생수통을 쓰거나 비닐로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잇따르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sort of damage this virus could do if it were to spread in a country with a weaker health system. 비상사태 선포는 이번이 6번째지만 교역과 이동 제한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내 확진자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태안의 작은 어린이집이 폐쇄됐습니다. 6번 확진자와 설을 함께 보낸 딸이 이곳의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딸은 아직 확진자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후 이틀이나 아이들을 돌봐서 동네가 초비상 상태입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커튼으로 가려 내부 모습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설 연휴 기간 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딸과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버지와 밀접 접촉한 딸은
이후 28일부터 사흘간 원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이 기간 어린이집에 나온 영유아는 29명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역성이 약하니까 애들은 아직은 청정 지역인데 확산될지도 모르니까 방역이라든가 예방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딸 부부는 자택에 격리됐고 어린이집은 바이러스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6번째 확진자가 가족 2명에게 3차 감염을 일으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딸과 사이에 대해 보건당국에 조기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무증상 상태에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되겠죠. 어린이집하고 남편분이 있던 곳은 방역 조치를 끝냈고요. 태안군은 야외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터미널 등의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까지 불똥이 튀게 된 6번 확진자의 감염은 3번 확진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뤄졌죠. 강남의 한일관에서 불고기를 함께 먹었는데 처음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도 않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자신의 친구인 6번째 확진자를 만난 건 지난 22일 저녁입니다.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일관이라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불고기 드셨고요. 그다음에 된장찌개, 공깃밥 드셨고 당면 사리, 그다음에 만두 사리 총 드신 게 10만 8천 원이네요. 이들은 폭 1m가 채 안 되는 사각 테이블에 둘러앉아 1시간 반가량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 간 감염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사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찬반찬에 묻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바이러스가 그 반찬에 살아있고 6번 환자분이 먹으면서 입안에 점막이나 이런 데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6번째 확진자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외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도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했던 겁니다. 이제 2차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6번 환자의 그 접촉의 강도를 저희가 재분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일상 접촉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정확한 동선조차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들까지 나섰습니다. 3번 확진자는 지난 24일 금요일이죠. 14시경 고양시 소재 본죽 정말산점에 들렀다가 16시경 스타벅스 일산 식사점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건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5번째 확진자도 논란입니다. 확진자로 분류되기 전 성신여대 CGV에서 영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함께 영화를 본 지인 여성이 감염됐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관람객들은 이번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관은 일단 임시 휴업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0층부터 12층까지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영화관 곳곳에는 긴급 방역으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영화관입니다. 감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영화관은 이번 주말까지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통보받은 건 어젯밤 8시쯤. 10시부터 상영을 중단하고 긴급 방역 작업이 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인 5번째 확진자는 지난 24일 입국한 뒤 다음 날인 25일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지인인 20대 여성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건 입국 후 이틀이 지난 26일. 입국 6일 만인 어제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5번째 확진자와 영화를 같이 본 여성 1명도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대 영화를 본 관객의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질병관리본부는 5번째 확진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영화관에 방문했다며 영화관 내 접촉자 공개 여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처음 생긴 현상이어서 데이터가 더 쌓일 때까지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전파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학부모 불안이 커지면서 인근에 있는 해화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해화유치원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 영화관, 식당, 도심 언제 어디서 확진자를 만나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국민들은 당연히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지 않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어젯밤부터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작성한 문건에는 확진자와 접촉자의 신상과 이동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확진자 이름과 거주 지역은 물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가 방문한 장소도 적혀 있습니다. 유출됐다는 것만 알지 어느 경로로 해서 그런 거는 전달받지도 않았고. 경남 양산에서 의심 환자로 지목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20대 중국인 여성 역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적힌 문서가 온라인에 퍼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잇따라 공개되자 공공기관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검역당국은 문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